추세 매매라는 게 있어요. 차트를 보면 1년 차트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쭉 오르다가 좀 내렸다가 또 오르다가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오르죠. 이때 샀으면 계속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쯤에서는 계속 횡보 그리고 오르고, 이게 기간이 좀 길어요. 1년 차트니까 이 정도 길이면은 2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2달 동안 횡보를 해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물론 버티면 계속 오르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죠. 좋죠. 하지만 이 5년 차트를 또 보죠. 다른 거기서 다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추세라는 게 어떻게 있는가. 요거 좋네요. 자, 올라요. 좀 한 달 동안 내려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또 올라가겠지라고 하지만 계속 내려갑니다. 또 이제 동안 스트레스를 좀 받겠죠. 하지만 오르니까 결국 괜찮은 거죠. 하지만 내리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내려가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 오르는 추세, 내리는 추세. 모든 주식들이 그렇게 추세라는 게 있어요. 단타를 치는 게 어려운 게, 추세가 한번 시작하면은 내려가는 장에서는 단타를 쳐서 딸기가 힘듭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되고 단타를 해서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뭘 해도 다 벌고 내릴 때는 뭘 해도 다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추세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3개월 보죠.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3개월 보죠. 얘는 더 전부터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라면, 이런 거 말고, 이 주식들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다시 오른다.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이유는 주가는 궁극적으로 실적에 따라가요.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럼 왜 내리느냐? 궁극적으로는 실적에 따라가서 오를 거라고 보지만, 지금 왜 내리느냐? 너무 많이 올랐고 리밸런싱을 하는 이 외인 기관들, 다시 말해서 개인을 제외한 이 외인 기관들이 다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리밸런싱은 왜 해야 되느냐? 주식의 위험을 낮추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이곳들은 거의 분산 투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왜? 잃으면 안 되니까. 남의 돈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엄격해요. 개인들은 잃어도 내 돈이니까 물론 싫지만 상관은 없어요. 규정이 있진 않으니까. 회사에서 잘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립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특정 주식, 특정 종목, 특정 국가에 돈이 몰리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 팔아야 되는 게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알고리즘이 매도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큰 손이라고, 큰 자금들을 굴리는 사람들, 주식에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팔면은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적에 따라가지만 지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 것이냐라는 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없으므로,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팔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탭을 안 치면 안발을 걸려서 팔이 꺾이면 다음 시합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탭을 치고 다음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매도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마이너스 50%까지 갔다라고 하면 다시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100%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손실이 나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 떨어진 거죠. 그게 다시 200만 원이 되려면 50%가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면 매도도 중요하다. 여기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집 오르면 어떡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여기선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시점을 맞추는 것은 그 누구도 주식의 고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추세라는 것은 오를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일단은 회피하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팔이 꺾이는 것보다는 그냥 탭을 치고 다음 경기에 계속 출전을 해서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잡는 게 좋다. 기회는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았듯이 최근 한 25년 중반까지 빅테크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그리고 그 전에 2차 전지 엄청 좋았고요. 코로나 시기인 한 20년, 21년 이때 엄청 좋았어요. 엄청 다 올랐습니다. 지금의 반도체랑 똑같아요. 코인,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기회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오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 매도도 중요하다. 지금 떨어지는 건 리밸런싱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좋은 건 뭐냐? 지금 딱 뭐가 엄청나게 좋다, 반도체처럼 지금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개월 전 정도부터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저평가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게 연봉, 연 차트거든요. 연봉이 아니라 연 차트입니다. 1년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좀 더 길게도 보죠. 길게 안 보여줄 거야? 자, 요만 보죠. 안 보여준다네요. 빅테크 차트 한번 보시면 계속 우상향 해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 했어요. 저는 하이닉스도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 빅테크 주식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를 언제 오를 것이냐를 맞추는 것은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리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내려간다라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못 버티겠더라고요. 반도체 저도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추세라는 게 금물살과도 같아서 쉽게 꺾이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저는 이거를 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5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체화를 해온 거고, 제 주변에 10년 넘게 주식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매도가 중요하다.